주에는 약물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이제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네, 유방암에 관련돼서 그 영양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예후가 굉장히 좀 좋은 그 이러한 그 암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기만 하더라도 초기에 이 유방암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 완치율이 거의 90에서 95%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이 예후가 좋은 이제 암이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직접 그 이제 암에 걸렸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그 앞이 좀 약간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좀 이렇게 안 좋으시겠죠. 따라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네. 저희 몸에서 이제 보내는 신호들을 좀 이렇게 확실히 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유방암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알아야 할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방암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의 정의는 유방에 발생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이제 크게 초기, 중기, 좀 말기로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유방에만 암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증상은 아무런 증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유방암이 지금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통증 자체가 없는데 멍울이 만져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환자가 이제 직접 그 유방을 만졌을 때 약간 이상이 있는 경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육안상을 보았을 때는 이상이 발견된 경우가 약 1cm 이상의 약간 그런 좀 그 종양 비슷한 이제 그런 그 이 몸에 이렇게 눈에 보기에도 확실하게 좀 이렇게 그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이때는 이제 임파선을 타고 주위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이제 유방이 이제 움푹 패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이제 그 이 환부가 이제 빨갛게 이제 부어오르는 현상들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유방암이 이제 말기에는 다른 부위까지 굉장히 이렇게 전이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때 좀 굉장히 좀, 네, 좀 예후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도 유방암에 걸릴까요? 네. 답변을 아시는 분은 네, 채팅창에다가 네,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답변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남성도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이렇게 별도로 있죠. 왜냐, 남성들은 특히 여성분들에 비해서 이 건강에 관련된 좀 이렇게 그 의식이 좀 굉장히 좀 낮습니다. 좀 안타까우긴 한데요. 유방암이 없다는 착각이 좀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남성들은 이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진짜를 안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유방암이 중기 말기를 될수록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이 예후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들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께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방암의 원인 굉장히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이은주 리더님께서도 지금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디톡스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유방암 또는 여러 가지 암에 걸릴 확률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그 이제 이런 디톡스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그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존한 가공식품, 즉 프렌치 프라이, 뭐 마가린, 버터, 흰 밀가루 음식, 그리고 우유 제품, 가공육 등 기름 튀긴 음식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고요. 비만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은 평균 체중이 정상보다 굉장히 높죠. 이런 분들이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동물성 지방 섭취가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동물성 지방 섭취 자체가 유방암, 대장암, 관상동맥 질환 등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여러 연구 결과 밝혀 있고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내 박테리아 또한 스테롤을 이제 화합물 변형시키고 발암성 에스트로겐 그리고 발암 물질들 생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이제 장내 상태, 장내의 그 균 상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유산균도 계속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 내 다가불포화 지방이 암 발병률을 굉장히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가불포화 지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불포화 지방에서 일단 좀 오메가6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오메가6는 저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네. 그래서 오메가6는 저희가 꼭 이렇게 드셔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문제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이 그 균형이 맞지가 않는 게 좀 문제인 거죠. 일단 오메가6는 오메가3와 달리
오메가3는 유방암 세포를 사멸을 유도시키는 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메가6는 유방암 세포 사멸을 유도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메가6가 저희 몸의 체내 안에 이렇게 좀 비율이 좀 높으면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6는 또 추가적으로 염증을 발생시키고 혈전 생성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이 도표가 있는데요. 이 지방산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트랜스지방산은 특히 피하시고 아래에 보시면 포화지방산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섭취를 좀 줄여주는 게 굉장히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식물성 오메가6가 있는데 옥수수 그리고 해바라기는 섭취를 권장한다고 좀 써 있는데 이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과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오메가3, 동물성 오메가3를 좀 권장 좀 섭취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좀 이 도표는 제가 삼성병원에서 갖고 왔는데 되게 굉장히 놀라운 거는 저희가 삼성병원을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잖아요. 근데 삼성병원에서 이러한 도표를 올렸다는 자체가 좀 많이 좀 놀라웠어요. 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신뢰를 하면 안 되고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 정보를 확실하게 저희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식사 습관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미국인은 총 칼로리의 40%를 지방 섭취를 하고 일본인은 20%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일본인들이 20년간 이제 생활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럴 때 미국인과 똑같은 유방암의 발병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이 유방암에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락타아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락타아제는 장내에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이 락타아제가 이 우유에 함유된 당이죠. 바로 이 락토스, 바로 이 유당을 이제는 소화시키는 효소입니다. 이게 성인이 되어서도 우유 제품 섭취할 때 이 락타아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락타아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분비가 된다. 즉 유제품을 계속 드시고 계시다. 그 말은 성인이 되어서도 유방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유제품을 최대한 좀 이렇게 적게 섭취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프롤락틴이란 게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프롤락틴은 그 서혜경 리더님의 강의 좀 들어보셨으면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롤락틴이라는 거는 유지포르몬인데 특히 아기가 응애하고 울을 때 이제는 이 젖을 이렇게 돌게 하는 이제 그런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유지포르몬이 바로 이 프롤락틴이고 GnRH가 있는데 이 GnRH가 바로 성선 자극샘 호르몬입니다. 이게 프롤락틴이 GnRH를 억제를 시키면은 LH와 FSH 즉 이 여성 호르몬이죠. 이제 이 여성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을 감소를 시키는 거죠. 모두도 아시겠지만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면은 뼈 내에 있는 칼슘들이 이제 배출이 굉장히 더 많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프롤락틴의 혈중이 높은 수치 자체도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원인이 아래에 좀 3가지가 있는데요. 임신을 하지 않을 경우 출산의 수에는 관계가 없고요. 한 번 출산하지 않을 경우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35세 이후에 아이를 낳을 경우도 즉 18세 첫 아이를 이제 임신한 여성보다 3배나 유방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35세 이전에 아이를 낳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시더라도 이 젖을 먹이지 않을 경우 유방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좀 암울한 좀 현실이긴 한데 저희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결혼을 안 하시려고 하시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시려고 하시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좀 낳으시는 게 좀 이렇게 권장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시더라도 좀 빨리 일찍 출산하시는 게 좀 이렇게 출산하시는 거를 권장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나이 40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 게 바로 유방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유방암이 걸리고 나서도 10%에서 25%가 재발될 수 있는 게 바로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경구용 에스트로겐 저희가 이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드시는 게 경구용 에스트로겐이 들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자궁 경부암과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3가지 해당된 경우에 유방암의 검진이 좀 굉장히 필요한데요. 뭐 높은 연령이라든지 유방암 걸렸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유방암 검진
시 이제 이런 것도 좀 많이 권장이 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캡처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그 소비자들께 좀 얘기를 하실 때 좀 같이 얘기거리로 좀 나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